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나무 기자입니다. 드디어 긴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저희 채널을 후원해주신 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용남님께서 계좌 이체를 통해서 저희 채널을 후원해주셨습니다. 콩냐님과 진호이님 그리고 꼼꼼쟁이 살림의 왕님께서 슈퍼챗을 통해서 저희 채널을 후원해주셨습니다. 또 철현님과 우디님 그리고 윤희님께서 슈퍼챗을 통해서 저희 채널을 후원해주셨습니다. 저희 채널을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연필투브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연필투브님 오늘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연필투브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제 추석 연휴 동안에는 영상을 좀 못 올리고 그냥 라이브만 진행했습니다. 추석 연휴 끝날 쯤에 극적으로 날씨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정말 가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참 간사한 것이 더워서 더울 때는 추석 될 때까지 막 열대야하고 그럴 때는 와 더워서 죽겠다 너무 못 견디겠다 했었는데 그냥 또 극적으로 하루 만에 날씨가 그냥 가을 날씨로 확 변하니까 또 더위는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렇게 윤석열 정권도 막 하루아침에 그냥 확 끌어내려지거나 아니면 국민들의 여론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확 뒤바뀌어서 윤석열을 쫓아내자 이런 여론이 막 갑자기 들끓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라이브나 계좌 이체를 통해서 저희 채널을 후원해 주신 분들이 많은데 그 영상을 못 올리니까 감사 인사를 못 했는데요. 오늘 영상 초반부에 보셨듯이 제가 이제 또 다시 추석 연휴 동안에 계좌로 이체해 주시거나 슈퍼챗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신 분들 감사 인사를 또 넣었습니다. 예, 아무튼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검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검찰총장 출신이 검사가 대통령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검찰이 참 우스운 꼴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먼저 보면은 검찰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기관입니다. 검찰보다 더 힘이 센 조직은 우리나라에 없다고 보면 됩니다. 검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명언처럼 나오는 얘기가 검사는 권력을 치는 수사를 통해서 명성을 얻고 또 봐주기 수사를 통해서 부를 형성한다, 부를 쌓는다 이런 말도 있고 아무튼 검찰에 대해서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검사들의 검찰의 행태를 보면 그런 것들이 증명이 됩니다. 지금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문민정부가 되고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검찰이 전형적인 행동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냐면 정권 초반에는 정권을 위한 수사를 합니다. 전 정권을 수사를 하든지 정권을 위하는 수사를 막 열심히 해서 정권에 이제 잘 보이고 또 자기들의 이익을 챙긴 다음에 정권 후반이 되면은 배반을 합니다. 다시 현 정권을 치는 수사를 해가지고 또 배신을 해서 또 현 정권에 대해서 타격을 주고 현 정권을 협박을 해서 이제 정권 말기에는 협박을 통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고 아마 그런 것으로 저희는 보입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권 때도 대통령 아들을 구속을 시켰고 DJ 정권 때 김대중 정권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까지 정권 초기에는 정권을 위한 수사를 하고 또 문재인 정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을 위한 수사를 하고 정권 말기에는 정권을 치는 수사를 해 나왔던 것이 검찰입니다. 무슨 검찰이 어떤 국민이 봤을 때 정의감에 의해서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고 어떤 권력과도 타협하지 않고 묵묵하게 법치주의를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 검찰은 어느 조직보다도 권력에 민감하고 권력에 아첨하고 그 다음에 또 권력과 협력하고 또 권력을 협박하고 해온 조직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권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됐습니다. 뭐냐면 검찰총장 출신,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검찰이 해왔던 전형적인 패턴, 즉 정권 초기에는 정권을 위한 수사를 하고 정권 말기에는 정권을 치는 수사를 하는 그 전형적인 행동 패턴을 과연 보일 것인가 라는 지금 의문이 되어 있고, 그럴 것인가가 앞으로 이 윤석열 정권 후반기에 굉장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검찰이 공명심이 있어가지고 제2의 윤석열이 나타나서 정권을 치는 수사를 정권 하반기에는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도 있고, 변희재 대표도 그런 식으로 예측을 이제 어느 정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번 정권만큼은 검사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검찰 조직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검찰 조직을 너무너무 제대로 장악할 줄 알고 그걸 장악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말단 검사라든지 그 외곽에 있는 검사가 어떤 혐의를 잡고 이렇게 튀어나와서 정권의 지시를 받지 않고 정권을 거스르면서 수사를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정권은, 윤석열 정권은 검찰 정권이기 때문에 정권 후반부에 가서도 정권을 치는 수사를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 최근에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퇴임을 하면서 뭐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검찰 수사가 조금 약하면 약하다고 비난을 하고, 검찰 수사가 좀 강하면 과잉 수사라고 비난을 한다, 정말 너무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퇴임사를 하고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발언입니다. 정말 후한무치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정말 얼굴이 두껍고 그 다음에 수치스러움을 모른다, 이 말이 정말 딱 맞는 말입니다. 국민이 왜 그렇게 비판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원석이도 자기도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른 척 하는 거죠. 국민이 그렇게 왜 약한 수사에 대해서 약한 수사다라고 비판을 하고 과잉 수사에 대해서 강한 수사에 대해서는 과잉 수사라고 비판을 하느냐. 근데 그 기준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권이나 김건희에 대한 수사는 약합니다. 자기 편에 대한, 정권의 편에 대한, 정권에 대한 수사는 아주 약하거나 아예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적들, 이 정권의 정적, 뭐 이재명이나 뭐 송영길이나 그 밖에 뭐 조국이나 뭐 이런 사람, 이 정권의 정적들에 대한 수사는 정말 그리고 뭐 이재명 부인에 대한 수사나 정말 이런 정도까지 수사를 하고 이런 정도까지 기소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과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수사를 약하고 하고 수사를 강하게 하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수사를 약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그 기준이 너무 명백하고 그 기준이 정말 너무나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정권의 친하냐 정권의 정적이냐 라는 기준을 가지고 정권 사람들은 다 봐주거나 수사를 아예 안 해버리고, 그 다음에 정권의 정적에 대해서는 끝까지 쫓아가서 수사를 해가지고 뭐 자살하는 사람도 나오고 별의별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비판하는 것이지, 국민들이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수사를 약하게 하면 뭐 왜 약하게 하냐 하고 강하게 하면 뭐 강하게 하냐 하고, 그러니까 이 검찰이 권력을 이용을 해서 그 권력을 누리고 국민을 이렇게 속이고 이런 것에서 넘어가서, 그런 것을 넘어서서 이원석 총장의 발언은 국민을 아주 개돼지로 보고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그래서 후한무치할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나 오만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 정권 후반기에 그 윤석열 정권 후반기의 검찰에 대해서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정권 후반기에, 윤석열 정권 후반기에 검찰이 기존 정권에서 해왔던 것처럼 초기에는 정권을 위한 수사를 하고 후반기에는 정권을 치는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윤석열을 치는 수사를, 윤석열과 김건희를 치는 수사를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관건인데, 이걸 하지 않게 되면 검찰은 존립 근거가 무너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김건희는 자기 남편이 검사고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윤석열이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 여러 가지 뭐 정치적 활동을 해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켜오고 구설수에도 오르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관련 인사들하고도 뭐 얘기를 하고 통화를 하고 텔레그램을 하고 그랬습니다.
자기 남편이 검사고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뭐 기소되거나 이게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전혀 없이 그냥 아주 부주의하게 이 증거들을 곳곳에다가 뿌려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이제 정권 임기가 절반이 꺾인 상황에서 보면은 검찰은 아직까지 수사를 전혀 하고 있지 않고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지만 김건희에 대해서 증거들은 김건희의 여러 가지 녹취록이라든지 텔레그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보도라든지 김건희의 공천 개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비리에 대한 그 증거들은 지금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정권 후반기가 되면 아마 증거들이 더 쏟아져 나와서 이거를 막아낼 수 없을 정도로 법물 터지듯이 아마 여러 가지 녹취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언이라든지 증거들이 막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검찰이 그런 상황에서도 김건희에 대해서 눈을 감고 또 귀를 막고 이렇게 버틸 수가 있을까? 만약에 그렇게 버티게 된다면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조직들이 결국은 국민들의 그 심판을 받고 개혁을 당했습니다. 군사정권이 끝나고는 군인 조직 하나를 비롯한 이제 군대 조직도 국방부 조직도 이렇게 개혁을 당했고, 또 이제 권력을 가졌었던 뭐 이제 옛날 같으면은 60년대 뭐 자유당 시절 같으면 경찰들도 권력을 막 가지고 휘두르다가 결국은 어느 정도의 그 대가를 치렀었던 것이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또 지방자치대가 되기 전에는 사실은 내무부라는 조직이 그 관선, 정부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을 통해서 전국의 이제 전국의 이제 행정을 다 장악하고 있었죠. 이제 그런 것도 지방자치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어느 정도 좀 개혁이 되고, 그럼 최소한의 어느 정도 약간씩의 개혁이 됐었지만 건국 이래에 한 번도 개혁이 되지 않은 조직이 바로 법무부와 검찰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그 모든 그 예산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제 모든 점에 있어서 하나도 개혁이 되지 않고 점점 더 조직이 커지고 공용부처, 매머드 부처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행정안전부, 옛날에는 총무처가 그 정부 조직의 인사, 조직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조직에서 무슨 국장 자리를 늘린다든지 인원을 증원한다든지 할 때에는 총무처의 승인과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총무처에서 오케이 하지 않으면 함부로 정부 조직이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 조직이 그 조직의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경부, 재경부의 승인을 받고 재경부가 예산을 배정해줘야만이 그 각 조직이 그런 예산을 쓸 수 있고 조직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부 조직은 사실은 재경부와 총무처, 행정안전부, 조직 인사를 가지고 행정안전부와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을 감시하는 감사원, 이 세 군데의 눈치를 보면서 조직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최소한의 견제를 받는 것이죠. 감사원이 비리를 감시하고 조직 인사에 대해서는 총무처, 그러니까 행정안전부가 관리를 해서 그걸 타이트하게 쥐고 있고, 그래서 함부로 마음대로 방만하게 늘릴 수 없게 하고, 그 다음에 재경부가 또 예산을 관장을 하기 때문에 각 부처가 독단적으로 예산을 막 편성하거나 조직을 막 늘리거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과 법무부는 그런 제약을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경부의 고위 관리나 예산을 담당하는 재경부나 그 다음에 그 행정안전부 인사 조직을 잠정하는 행정안전부가 법무부나 검찰에 대해서 뭐 이 조직을 축소하다 왜 이 조직을 늘리려고 하느냐 하는 브레이크를 전혀 걸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냥 잘못하면은 그냥 그 수사해가지고 너 죽여버린다, 너 잘라버린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조직이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예산을 깎거나 조직을 구조조정하거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용부처가 됐고, 외국 같으면 담당하지 않을 여러 가지 모든 출입국 관리라든지 교정이라든지 엄청난 그 기능들을 한꺼번에 이제 법무부에 몰아넣고, 그 조직의 또 법무부 조직 자체를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다 차지하면서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들은 검찰청과 법무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그 검찰청과 법무부는 예산이라든지 조직, 인사를 축소하거나 개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때까지 건국 이래에 이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윤석열 정권 말기에 김건희의 비리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눈 감고 검찰이 귀 막고 눈 감고 정권을 끝까지 넘긴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검찰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각종 법률이 이 다음 정권에서 추진이 되거나 할 때 전혀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고 저항을 못 할 겁니다. 물론 뭐 약간 저항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이제 그때 되면은 힘이 없는 거죠. 너희들 저항하는 이유가 다 그런 것 때문 아니냐, 조직 이기주의 그런 것 때문에 저항하는 거 아니냐라고 국민이 보고 너희들이 정의를 생각을 하고 국가를 생각을 했다면 왜 윤석열 정권 말기에 김건희에 대한 증거가 법물처럼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었느냐, 전혀 검찰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축소를 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고 그 다음에 법무부도 출입국 관리 기능부터 교정 기능까지 다 띄어서 뭐 행정자치부라든지 다른 부처 외교부라든지 다른 부처로 다 이관을 해버리고 해서 가장 작은 미니 부처로 만들고 검찰청도 수사권 전부 없애고 검찰 수사관들도 전부 경찰로 이관하고 해서 딱 기소만 서류만 보고 기소만 담당하는 그런 조직으로 완전히 축소 개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검찰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지금 이 정권 말기 윤석열 정권 말기에도 과연 그 윤석열 정권을 치는 수사를 하지 못하고 김건희의 이 부주의했던 자신의 남편이 검사고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꺼리낌 없이 통화도 하고 텔레그램도 하고 각종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에 개입을 하고 했던 그런 증거들이 계속 쏟아질 텐데 그걸 끝까지 못 본 채 한다고 하면은 검찰의 아무튼 미래는 너무 뻔하다. 너무너무나 뻔하다. 바로 이제 기소청으로 줄어들고 법무부는 완전히 미니 부처로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아무튼 그런 예측을 해보면서 과연 윤석열 정권 말기에 검찰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정말 현 정권이 윤석열 정권을 칠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귀머거리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정권을 넘겨버릴 것이냐 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을 만기에 또 하나의 우리들의 관전 포인트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예.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도 또 더 노력해서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은 검찰 조직의 미래에 대해서 연필투브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소나무 기자입니다.